안녕하십니까. 반윤영TV의 반윤영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요, 코로나와 인구 감소에 대해서 제가 오늘 말씀을 갖다 올릴 것입니다. 근데 이 생각을 갖다가 갖게 된 이유가 있는데요. 그 뉴스를 보니까 프랑스에서 학교 출산율이 1.8에서 1.7로 떨어지니까 마크롱 대통령이 특단의 대책을 갖다가 내놓으면서, 특단의 대책의 내용은 뭐냐면 여자만 출산 휴가를 가는 게 아니고요, 남자도 출산 휴가 갖다 6개월 간다. 남편도. 그러니까 여자가 임신하게 되면 여자하고 남자가 같이 6개월을 갖다가 출산 휴가를 갈 수 있다는 이런 특단의 대책을 갖다 내놨습니다. 근데 프랑스의 현재 학교의 출산율은 1.7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대책을 갖다 내놓는 프랑스의 모습을 보면서, 야, 우리나라 학교 출산율은 0.7인데 1.7이나 되는 프랑스가 인구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데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할까라고 그렇게 생각하다가 언뜻 이런 생각, 코로나가 떠올라서 오늘 방송을 갖다 하게 됐습니다. 그 제목은 코로나와 인구 감소라는 그런 것으로 잡았고요. 자, 이런 생각을 제가 한번 말씀 올리고자 합니다. 코로나 때 우리는요, 한국인이죠. 한국인의 자유, 그다음 평등, 인간의 존엄성, 그다음에 개인의 부를 갖다가 일정 부분 억압했습니다. 그리고 제어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인은 그것에 그냥 순응했습니다. 근데 코로나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죠. 코로나가 그렇게 무서운 병입니까? 이제 코로나 끝나고 나니까 코로나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하게 되죠. 코로나는 백신이 고쳤습니까? 아니면 그냥 일시적인 거에서 자연적인 치유의 성격으로서 그냥 코로나가 없어진 것입니까? 처음에 난리 쳤지만, 백신 맞고 난리 쳤지만, 물론 백신의 영향 때문에 여러 사람이 목숨을 갖다가 구한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론적인 것은 뭐냐? 백신이 해결한 문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코로나가 점차 순화되면서 그냥 감기 형태로 변해간 거죠. 근데 코로나 때 우리가 한 것은 무엇이냐? 한국인의 자유평등,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 그리고 개인의 부까지 억압하고 제어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인들은 그것에 순응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런 말씀을 갖다 올리고자 합니다. 인구 감소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조치가 있지만 특단의 대책을 갖다 우리가 만든 적이 있습니까? 인구 감소 때문에 우리가 한국인의 자유라든지 평등이라든지 인간의 존엄성이라든지 개인의 부에 대해서 단 일이라도 건드린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분명하게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냥 선택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요즘도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 여자분께서 임신을 했는데 기업에서 약간 좀 그런 걸 갖다 싫어해요. 그런 기업을 갖다 응징하지 않습니다. 그런 기업에 대해서 놔둬요. 특단의 대책을 안 해요. 정치인이든 공무원이든 아니면 무슨 기업인이든 간에 그것에 대해서 조치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여자들이 회사 눈치를 보는 것이 지금도 현실입니다. 자, 그럼 내가 이런 말을 갖다 묻고자 합니다. 코로나에서는 우리가 한국인의 자유평등, 인간의 존엄성, 그리고 개인의 부까지 억압하면서 코로나를 갖다가
극복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럼 내가 이런 질문을 갖다 올리고자 합니다. 인구 감소가 무섭습니까? 아니면 코로나가 무섭습니까? 제가 답을 얘기하고자 합니다. 코로나는 일시적인 것입니다. 그건 무서운 게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코로나 다 지나고 나니까 코로나가 무섭습니까? 인구 감소가 훨씬 무서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구 감소는 대한민국과 한민족을 망하게 하는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30년 지나고 나면요, 인구 감소 때문에 대한민국과 한민족은 몰락의 길을 갖다가 걸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에 대해서 한국인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이 망하는 것, 그리고 한민족이 망하는 것, 민족 자체가 몰락하고 망하는 것이 인구 감소인데, 그 인구 감소가 코로나보다 훨씬 더 무섭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구 감소에는 코로나에서 취했던 특단의 대책을 갖다 취하지 않아요. 이것이 정상적인 것입니까? 아니면 비정상적인 것입니까? 근데 이런 얘기를 할 것입니다. 코로나 때는 전 세계가 그래도 인간의 자유, 평등, 인간의 존엄성이라든지 부에 대해서 다 그 억압을 가했습니다. 전 세계가 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것을 갖다가 그냥 부끄러움 없이 우리도 다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인구 감소에 대해서는 어느 나라도 인간의 자유평등, 인간의 존엄성이라든지 개인의 부에 대해서 억압을 가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막상 그것을 갖다 한다고 그러면 일반인들은 그럴 거예요. 아니 다른 나라들은 그러지 않는데 왜 우리나라만 그러냐. 그리고 이런 말을 하는 나한테 그럴 거예요. 너는 왜 그런 얘기를 하냐. 근데 나는 묻고 싶습니다. 인구 감소가 무섭습니까? 아니면 코로나가 무섭습니까? 코로나는 대한민국과 한민족에 그냥 잠깐 불어오는 그냥 강풍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인구 감소는 대한민국과 한민족을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대한민국과 한민족을 갖다가 죽일 수 있는 그 정도의 무서움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인구 감소입니다. 이 점을 갖다가 제가 코로나와 연결시켜서 말씀드리는 것은 전 세계 최초로 코로나에서도 우리가 한국인의 자유평등, 인간의 존엄성, 그리고 개인의 부에 대해서 억압을 가했듯이 인구 감소 부분에 대해서만은 우리가 코로나에서 했던 것만큼 그 부분에, 인구 감소 그 부분에 대해서만은 코로나처럼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된다. 왜? 코로나보다 인구 감소가 더 무섭기 때문입니다. 자, 어떤 기업이 그 임신한 여인에 대해서 약간 불이익을 가했어요. 그런 기업은 강하게 응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기업을 갖다가 운영하는 그 기업을 갖다가 형사처벌할 정도로 우리는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때는 우리가 그것보다 더한 일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구 감소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렇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자, 다시 한번 묻고자 합니다. 인구 감소와 코로나 중에서 무엇이 더 무섭습니까? 인구 감소가 훨씬 더 무섭습니다. 자, 그러므로 저는 코로나 때 했던 것에 전체는 아닐지라도 코로나 때 우리가 한국인의 자유평등, 인간의 존엄성, 개인의 부를 갖다 억압한 것에 대해서 그것의 30%에서 50%만이라도 우리가 특단의 대책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흑사병에 걸린 나라, 조만간 망할 나라. 도대체 저런 나라가 있을 수 있느냐? 최근에 노벨 경제학상을 갖다 받은 한 여인이 한국을 갖다가 바라보면서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노벨 경제학상을 갖다 올해 받은 여인입니다. 그 여인이 도대체 한국이라는 나라는 이해가 안 된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 반대로 얘기하면 도대체 한국이라는 나라는 이게 도대체 정상적인 국가냐. 그런 얘기입니다. 자, 제가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제가 이런 표현을 쓰고자 합니다. 인구 문제에 한해서만은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적용시킨 것을 갖다가 일정 부분 그대로 받아들여서 저는 이런 표현을 쓰고 싶습니다. 인구 문제에 한해서만은 한국적 민주주의를 실현하자.
코로나에서 우리가 시행했던 것에 30%에서 50%만이라도 받아들여서 인구 문제에 한해서만은 한국적 민주주의를 실시하고 그 인구 감소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 인구 감소를 갖다 이끌어가는 요소에 대해서는 특단의 대책을 갖다가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단의 대책을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묻고자 합니다. 코로나가 무섭습니까? 아니면 인구 감소가 무섭습니까? 인구 감소는 대한민국과 한민족을 망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구 감소가 훨씬 더 무섭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코로나 때 우리가 했던 한국인의 자유평등, 인간의 존엄성, 그 다음에 개인의 부를 억압했던 그거의 50% 정도는 우리가 인구 감소를 사용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나는 그것을 인구 감소에 기인한 한국적 민주주의라는 표현을 갖다 쓰고자 합니다. 고맙습니다. 애 낳아보세, 애 낳아보세, 우리도 한번 애 낳아보세.